자, 오픈 잘 되네요. 자, 중국과 싱가포르의 19경기 가져왔거든요. 자, 한번 보죠. 자, 결정적인 장면이 없죠. 자, 싱가포르 공격이에요. 자, 지금 중국, 자, 오픈 잘 되는데요. 자, 여기서 계속 들어가네요.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자, 미나상 요아요 고자이마스.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고민 끝에 축구 영상 가져왔습니다. 중국 대 싱가포르. 자, 우리도 지금 북중미 월드컵 예선 들어갔죠. 우리는 11회 연속 진출 노리고 있고, 어제 태국하고 홈에서 1대1로 비겼는데요. 중국 역시나 싱가포르하고 참 황당한 경기 결과 2대2 싱가포르한테 중국이 2대2로 비겼어요. 참 그 중국팀 참 수수께끼 같은 팀이죠. 뭐 우리 한국 팬들이야 뭐 중국을 뭐 일단 뭐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사실 우리 한국 팬들이 중국 축구를 무시하는 것은 좀 그 무모한 무시일 수도 위험한 무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래서 어쨌든 수수께끼 같아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팀이 중국일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다른 스포츠에서 특별히 뭐 저놈들이 축구를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다른 스포츠도 어떤 스포츠도 경기도 농구 뭐 비슷한 배구 뭐 중국이 나타나면 다 세계 뭐 1위. 예? 지금은 육상에서도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 선수가 만만디 뭐 느려 터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육상 스프린터가 도쿄올림픽에서도 그 세계 최강국 자메이카 선수들을 이기고요. 중국 선수가 아시아권에서 10초대를 가장 먼저 깬 그 은메달 리스트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도 더군다나 축구하면은 물론 뭐 그 나라든 우리나라든 비슷합니다. 인프라 면에서는 저변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변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지방을 한번 돌아보니까 역시나 뭐 심지어는 유달중학교 같은 경우 목포 천연잔디가 깔렸는데도 방과후에 선수 한 명, 애들 한 명 축구하는 애를 내가 못 봤어요. 목포 전체 지방 제가 올라오면서 봤는데 열심히.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축구가 강한 나라는 그런 데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노는 가운데 발탁이 돼야 되거든요. 쟤 이런 시스템, 발탁 시스템. 이러면 천재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축구는. 자, 그런데 한국 축구든 중국 축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역시 그 시스템 축구죠. 그야말로 그런 이제 좀 덜 떨어지는 이런 선수들을 그냥 찍어서 등치 믿고 뭐 신체 조건 믿고 찍어서 그냥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낫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국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래도 등치라도 크잖아. 수라도 많잖아. 예를 들면 중국은 그런 학교가 전국에 2,000개가 넘습니다. 아무래도 잘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죠. 그런데도 이 팀 지금 최근에도 그렇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수수께끼죠. 수수께끼. 도대체 왜 그러나? 응? 또 한 가지 또 수수께끼라는 이유가 그럼 과거에도 못했나? 그게 아니죠. 그리고 과거에 그 정도 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해체한 거 중국이 뭐 축구를 포기하고 해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건데 과거만 또 못해. 오히려 거꾸로 가. 그거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 그 부분은. 자, 그러면 제가 과거는 어땠느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90년대 후반에 중국 축구가 제가 볼 때 엄청 뛰어났어요. 그때 중국의 영국의 후튼이라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98년 이 무렵에 내가 만약에 아시아에서 베스트 11을 뽑으라면 중국 선수 5, 나는 이렇게 뽑겠다 해서 중국 선수 5명, 한국 선수, 일본 선수 3명,
한국 선수는 딱 2명 들어갔는데 그때 2명이 원톱 홍명보 아니 황선홍. 황선홍이를 원톱을 여더라고. 후툰이가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상당히 동감을 했어요. 역시 보는 눈은 확실히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눈이 같구나. 왜냐하면 그때 우리 황선홍 선수는요 한국에서 뒤지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후투는 한국의 황선홍을 아시아 대표팀의 원톱 스트라이커였더라고. 나머지를 이제 홍명보였어요. 나머지가. 그래서 이렇게 2명이었어요. 일본은 3명이었고. 그만큼 물론 그 당시 후투니는 중국 대표팀 감독이었는데 그래서 중국한테 조금 유리하게 자기 선수들을 좀 잘 보더라고 수퉁 감독이. 그런데 저도 사실 동감했었으니까 그 무렵에 제가 보더라도 뭐 무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응? 중국 선수가 뽑힌 그 포메이션 선수들을 보면 순지아이, 하우하이동 막 이런 선수가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당시 순지아이는 아시아 최강의 미드필더였어요.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또 한편으로 그때 저도 선수를 볼 때 저도 막연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6가지, 7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요. 예를 들면 저는 발목 힘까지 봐요. 이 발목 힘이 강해야 이 후선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마치 필요할 때 이 볼을 때릴 때도 발목 스냅으로 확 잡아줘야 돼요. 확 틀어서 때려야 돼요. 그래야 강력한 걸 안 뜨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발목이 강하면 일단은 잔디 구정을 하러 한 플레이, 그러니까 잔디 구장은 볼을 감아서 쓸어주면요 잔디 구장이 특성이기 때문에 요게 빠르게 통과할 때는 일수로 쭉 가다가도 볼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비로소 잔디 이파리의 마찰을 받게 돼요. 회전하는 볼이. 그러니까 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과할 때는 직선을 통과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는 필요한 지점에 가서는 슉슉슉 휘어가요. 자, 이런 어떤 잔디 구장과 볼의 구질을 활용하는 플레이는 발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 기술이거든요. 자, 요런 것도 저는 보고요. 그리고 요런 거, 여기에 있을 때만이 또 폭발적인 그 단거리 순발력, 중심 이동은 이 발목에서 나오는 거고요. 물론 먼 거리 집주력도 발목이 튼튼해야 돼요. 자, 요런 것들, 저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요, 교육을 매우 디테일하게 시켜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국 축구 그렇지 않죠? 대충 된다. 자, 뿐만 아니라 드리블 능력, 그리고 볼 컨트롤, 그리고 볼과의 친숙도, 얼마만큼 볼을 유연하게 다루는 거. 제가 빠르고 침착하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역시 최정점에서는 점프력, 그리고 수비라면 태클 능력 당연히 저 보죠. 자, 그리고 역시나 저한테 가장 높은 점수가 역시나 스피드죠. 저는 마지막에 스피드. 자, 이렇게 해서 세분하게 봤을 때도 당시 제가 그 수퉁 감독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동의한 적이 있거든요. 제 양심적으로. 그랬던 중국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뒤로 2010년도에는 또 동아시안컵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국이요 A 대표팀 경기를 했는데 하프 게임 당했어요. 3대0으로 졌어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절망을 한 적이 있었고. 자, 그런 중국인데 최근에 보면 진짜 웃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수수께끼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고. 도대체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들여다 봅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국 선수들의 어떤 개인, 아까 제가 보는 6가지 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퇴보하거나 과거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뭐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이 뭐 중동세가 이렇게 강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제가 보는 것은 이 팀이 뭔가 목표의식이 뭔가 심리적인 뭔가 하고자 하는 뭔가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 에너지가 어떤 그 엔돌핀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팀에. 이럴 경우에는 저는 꼭 필요한 어떤 그 감독이라고 이럴 때 이 팀은 사실 감독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중국은. 자, 이럴 때 저는
잘 그들의 어떤 마음을 그들의 어떤 상황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어떤 외국 감독보다도 한국의 박항서 같은 마치 아버지 같은 그들을 잘 알고 있는 뭔가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11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여기서 뭔가 이 플러스 알파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이 중국 팀에는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럴 때 박항서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박항서가 중국 가는 것을 저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부족한 게 그런 부분 같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제가 한번 봤어요. 이 팀을 2대2로 졌다길래 앞으로 우리도 중국하고 경기가 남았잖아요. 어쨌든 이 팀은 중국한테는 좀 저한테는 좀 수수께끼고 앞으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11년 전에 제가 중국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다 큰 코 다친다는 애들. 제가 이 시장에 들어올 때 진짜 중국 엄청나게 그때도 무시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주식시장에서 기업들 우리 뭐 그 당시 샤오미라든가 그 당시 LCD라든가 그 당시 뭐 반도체 이런 인공지능 막 이런 기술 이런 것들 그때 우리가 앞섰죠. 그때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중국을 무시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절대 우리 큰 코 다친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것도 아닌 게 아니라 10년도 안 지나서 우리가 지금 다 역전당합니다. 제 우려대로. 저는 중국을 좀 많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중국 과학기술이 축적된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얘기 하려면 제가 좀 깊어서 한 사례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자, 저희들이 이제 개혁 개방을 좀 늦게 했을 뿐이지 중국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또 그러냐면 중국은요, 이 언어가 저도 이렇게 언어를 해보잖아요. 일본어도 하고 뭐 영어도 하고 뭐 중국어도 제가 저는 뭐 중국어를 전문적으로는 안 했지만 저는 그래도 광개토 대왕 비문을 저는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 그 정도 한문을. 자, 그래서 제가 중국은 또 한자권이고 그런데 제가 한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문에는요, 뭐랄까 어떤 표현을 할 때 굉장히 그 언어 자체가 순서를 앞에 놨다 뒤에 놨다 하면서요, 뭔가 그 뭐랄까 이 절제, 은유, 함축 요런 것들이 평자, 요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중국 언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중국인들은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쟤들은 시인의 자질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언어 자체가 굉장히 함축된 이런 순서를 바꾸면서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자는 질질 우리처럼 늘어놓지 않잖아. 첨가는 막 늘어놓잖아 이렇게. 그런데 중국은 딱딱. 예를 들면 말 자체도 그러니까 걔들은 말 자체가 거의 시예요. 우리 사언절구 칠언 율시 하잖아. 그런 식이라니까. 그래서 이 언어 자체에서 상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이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텐션이라든가 이런 지금의 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쪽에서 강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언어에서부터 벌써.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중국의 어떤 중국인들의 머리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중국 하면 짱깨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요. 과거 문물적인 차원에서도 제가 발굴 과정 제가 한때 또 고고학 쪽에서 또 관심이 굉장히 끌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공부 한참 할 때. 그때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당시 그러니까 1973년도에 중국 진시황의 무더위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부리 때 쓰던 그 진나라의 그 극검이 나온 적이 있어요. 발굴된 적이 있어요. 극검이. 그 진나라가 BC 2세기, 3세기 무렵이잖아. 여부리 있을 때가. 그런데 그 극검이요. 와, 날이 시퍼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2200년이나 땅 속에 묻혀 있는데 와, 진짜 햇빛에 비친 그 날이 시퍼시퍼했어요. 진짜 비면 벨 것 같은. 그런데 반면에
6세기, 5세기 무렵에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유역 등지에서 발굴된 그 똑같은 칼들은요 거의 다 썩었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시 말해서 철을 합금할 수 있는 기술이 중국보다 우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냉철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명이, 중국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고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은 이미 2200년 기원 전에 탄소강 처리 기술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중국은요, 우리 팬들은 중국, 야, 짱게 저 새끼들 느려 터지고, 만만디, 이렇게 생각해 중국을 무시할 수 있는데, 저는 무시를 한다 하더라도, 저의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가져왔고, 그렇다면, 왜 그러면 중국은, 아니, 10년 전에, 15년, 20년 전에 이미 한국을 다 따라잡았는데, 축구에서도. 그런데 왜 퇴보했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이유가 도대체 뭐야? 실력이 정말 퇴보했을까? 설마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하면 중국의 축구 전문학교가 2,000개가 넘는다고. 단순 비교만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그놈들에 비해서 특별히 잘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좀 소두가 많이 길었네요. 자, 이런 부분이 중국이 아직 약점을 가지고 있네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중국 역시나.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플레이 뭐예요? 자, 이거는요. 자, 지금 사이드에 오픈했지. 똑같은 오픈이지만 지금 제가 말했던 이거는 1선택권이에요. 최적의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이거는 비록 사이드에 오픈한 거지만 지금 전체가 이동하고 있잖아. 사이드에 선수가 들어가고 있잖아. 이럴 때는 당연히 앞에다가 오픈 시켜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정적인 상태에서 벌려 있다 사이드에, 이럴 때는 제 1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럴 때는 차라리 관리하면서 수비 사이를 어떤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것을 노리는 것이 1의 선택지라고 그랬죠. 왜? 축구가 골링의 스포츠라면, 축구가 아무리 패스가 점유율이 높고 그런다 하더라도 축구는 역시 골링이 생명이야 라고 나는 관점에서 본다면, 효율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국 축구는 그런 선택을 잘 못하죠. 계속해서 점유율만 높여가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이 선택은 좋다는 얘기예요. 자, 사이드에 오픈 시켰지만 아주 좋은 선택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이 선수, 자, 이 볼을 받은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요, 얄짤없어요. 이때 제 1의 선택지는요, 아까 제가 말하는 잔디구장의 특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때 오른발로요, 지체 없이 감아서 스르로 확 돌려놓으면요, 처음에 이 통과할 때만큼은 앞에 있는 수비수들을 통과해요, 그대로. 그렇지만 이 볼의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볼이 살살 쉬어가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딱 걸리냐면 중앙에 뛰어들어온, 그것을 예상하고 뛰어들어가는 선수한테, 자기 팀 선수한테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이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의 선택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팀은 2의 선택으로 가네요. 그런데 2의 선택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때 2의 선택할 때는 발군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스피드로 제껴볼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있을 때 지체 없이 길게 치고 뛰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문전, 상대의 그 G스포트라고 지점이라고 그랬지, 제가. 그 양옆구리, 이 양옆구리까지 치고 들어간 다음에 꺾어줘 버리면 골이 납니다. 자, 이게 2 선택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팀은 아직은요, 1의 선택지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2의 선택에서도 지금 그런 어떤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반면에 항상 저는 그래요. 저는 한국 축구가 발전하려면 이런 영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저는 집체교육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부분이 아쉽죠. 자,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주식할 때도 항상 어떤 대장하고 항상 비교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확 났잖아요. 자, 너보다도 이 부분 역시 뛰어나. 다 파 하면서 공개하잖아. 자,
자, 축구 설명을 할 때도, 자, 이 영상만 가지고 제가 설명하면 아마 이해가 잘, 언뜻 머리에 팍팍 안 와. 자, 이럴 때, 자, 그러면 같은 장면에서, 비슷한 장면에서 세계적인 팀 또는 세계적인 선수들은 어떠한 플레이를 하는지, 그 반면에 우리 선수들은 이때 어떠한 플레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이런 교육이 있다고 그러면 한국 축구는 급속도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이 부분도 저는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영상 편집 기술 좀 배우고 있는데, 뭐 저도 뭐 미래는 저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은, 뭐 역시 뭐 마음을 비우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쪽에서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뛰어난 어떤 뭐 성과, 업적, 성공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고 그냥 취미 삼아서 지금 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모르죠, 이 세상을.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역시 해리케인이죠. 그래서 대단한 선수죠. 자, 그러면 허리케인, 이제 이 영상 다음에 허리케인 영상까지 제가 첨부시켜서 한 편집을 만들어서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한번 기다려 봅시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가로채고. 이야, 들어가요. 기가 막힌 시야 열어왔어요. 허리케인 그리고 선수. 접근합니다. 오른발 슛. 다시 한번. 자, 허리케인 선수. 자, 가로채고. 자, 여기 또 지체 없이, 이야, 이 기가 막힌 발목 틀어진 것을 시야 보네요. 열어왔어요. 다시 한번 그리고 접근합니다. 봅시다. 오른발 슛. 자, 허리케인 선수거든요. 자, 가로채고. 자, 여기서 자, 한번 쳐다보고, 자, 여기서 지체 없이, 저 지금 차는 모습을 보면은, 딱, 제가 이렇게 딱 시각으로 보더라도, 저거는 그, 허리케인 선수의 발목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확실하게 틀어버리네요. 자, 저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허리케인 선수가 여러 면에서, 축구의 신으로 평가받는 그 이유에 해당되는 장면이죠. 자, 제가 저번에 우리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저렇게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저런 어떤 스루 패스든 아니면 롱 패스든 앞에 저런 어떤 전개를 할 때 저렇게 발목을 활용해서 강력하게 감아놔야 되는데 그게 약해요. 그래서 항상 푸싱성으로 가더라고요. 푸싱성.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잠깐 했죠. 어떤 코끼리 현대 축구단 애들 패스하는 것이 처음부터 툭툭 갖다 대고 있더라고.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볼을 제 발목 안으로 제압을 해서 순간적으로 마치 탁구 선수가 드라이브를 걸듯 볼을 확 틀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푸싱성으로 해버리면 일단은 저런 장면이 볼이 힘이 안 실려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볼링 선수가 마지막 한 볼 스트라이크를 처리할 때, 한 볼 스페어 처리할 때도 손목으로 강력하게 틀어서 이렇게 탁 던져놔야 이게 쉬기면서 힘이 실리면서 또 정확도까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죠. 공교롭게도 좀 안타깝게도 김민재 선수가 다이어 선수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이어 하면은 진짜 개망나니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치 우리나라 팬들의 어떤 니네들이 그렇게 몰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꾸짖기라도 하듯 다이어가 들어오고 다이어랑 김민재랑 교체하면서 미네의 폼이 지금 과거의 어떤 무시무시한 DNA를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김민재가 나가고 다이어가 들어오면서 참 이 부분이 참 저로서도 참 걱정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요. 역시 피딩에서 확실히 다이어가 강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또 약한 부분이 김민재가 독일에서 봤을 때, 독일 전문가들이 볼 때는 태클 능력을 좀 본 것 같고요. 태클 능력이 좀 부족하죠. 수비수로서. 그야말로 말디니급의 태클 능력을 보유해야 미넨급이거든요. 말디니의 태클 능력.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미넨에서 조금 지금 뭔가 불안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저는 그걸 장점으로 보거든요. 김민재의 좋은 점으로 보는데 미넨에서 그렇게 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좀
좀 뭔가 예측 수비를 한다. 미리서 앞에 나가서 차단해버리는 그런 플레이, 적극적인 플레이죠. 그거는 미넨이 지금 투톱을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투 센터백, 센터백이 두 명이잖아. 그럴 경우에는 김민재의 플레이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보다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바로 이런 피딩 능력, 이런 것들이 확실히 민행급은 아니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스스로가 개선해야 돼요. 스스로가 개선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시켜야 되죠. 정정당당하게.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자, 그 외에 스피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김민재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헤딩 제공권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자, 얼마든지 민원이 아니더라도 정 아니면 밀려서 밀린다 그러면 프리미어 리그도 있으니까 저는 또 제2의 선택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제가 전반부에서 보여준 장면과 그 중국 팀은 그걸 못했잖아. 그런데 역시 세계적인 지금 역시 선수들은 다르잖아. 벌써 얄짤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번. 그리고 이 플레이는요, 축구의 묘미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축구가 왜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느냐, 왜 다른 스포츠랑 차원이 다르냐, 왜 우리는 축구를 봐야 하고, 왜 우리는 축구를 육성해야 되고, 자, 그런 어떤 축구가 참 뷰티풀한 그 이유에 해당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축구 선수든 또는 감독이든 또는 어떤 팀이든 이게 뭐 상대를 이겨서 뭐 되는 게 사실 아니잖아. 관중들한테 뭔가 축구가 뭐다 그 묘미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 그런 책무가 있는 거예요. 선수든 뭐 감독이든 축구와 관련된 어떤 사람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축구이기 때문에 있는 플레이거든요. 이거는 잔디구장의 특성을 활용한 거잖아. 아까 지금 마찰력, 스핀, 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저는 그 한국 축구에 굉장히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비교 분석, 잘한 경우, 못한 경우. 우리 팀의 똑같은 장면에서, 자, 우리 팀은 이 모양으로 했는데, 그런데 다른 팀은 어떻게 하는지. 아까도 그 전에 그 무시알라 선수가, 와, 정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수비와 수비 사이. 절대 선수 자기 동료한테 직접 안 줘요. 자기 동료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안 줘요. 의도적으로 안 줘요. 의도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더라고. 그러면서 수비와 수비 사이 딱 줘버리더라고. 그래서 골이 한 골 그대로 가볍게 먹어버렸어요. 자, 그런 부분. 우리는 그때 그런 장면에서 어떻게 한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이런 선수들 또는 그런 팀들은 어떻게 한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 분석해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앞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새끼들. 이제 셰클턴 박단장의 시대가 저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박단장의 시간이. 자, 여러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축구 방송으로 꾸몄네요. 그럼 좋았습니다. 무시할라. 아크정면 쪽.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수비와 수비 사이는 골이 있다. 여실히 증명시키고 있네요.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섭니다. 무시할라. 자, 관리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수비와 내줍니다. 수비 사이는 자, 골이 그다음에 있어요. 골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중요한 장면이라서 끌고 오는 전술적으로. 자, 무시알라 선수, 무시무시한 알라 선수. 자, 무시알라. 패스가 빠르지 않죠. 아크정면 자, 쪽. 관리하면서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자, 그나브리. 들어가네요. 자, 다시 한번. 수비수 끌고 오는 오레츠카. 전진 패스. 자, 돌아섭니다. 계속해서 관리하죠. 무시할라.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면은 저 수비와 수비 사이를 노리지 못하죠. 저분도 지금 공간이 좁은데. 자, 앞에 선수한테 그냥 주겠죠. 그 옆에 선수, 오른쪽에 선수한테 그냥 오픈시키겠죠. 그러면 그 선수는 볼을 잡고 다시 뭔가를 시도해야 되고, 이러면 골에서는 멀어지는 거죠. 또는 우리 팀에서 자주 보이는 건데, 우리 팀은 너무 너무 빠른 패스를 강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드리블을 하지 않죠.
관리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축구라는 것은, 이 패스라는 것은 빠를 때 빨라야 되지만 관리할 때는 관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동료와의 나의 약속된 플레이거든요. 동료도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것을 우리는 관리를 하고, 그런 가운데 킬패스 또는 생각 있는 미래의 어떤 지점에다 패스가 그런 상황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무턱대고 빨리만 패스해버리니까 안 맞는 거죠. 뭔가 안 맞는 거죠. 뭔가 답답한 플레이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뭔가 우리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뭔가 패스에 대한 강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자체가 그래요. 한국 축구 문화 자체가 너무 그런 어떤 선수한테 어떤 드리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안 다루죠. 오히려 드리블을 굉장히 등한시하죠. 드리블에 대한 개념 자체도 부정적이죠. 뭔다고 그래버리죠, 개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멋진 장면이 우리 축구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역시나 이 팀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이에른 뮌헨 팀이 최근에 자기 어떤 폼을 찾고 있는 팀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과거의 그 무시무시한 바이에른만의 DNA를. 자, 오늘 그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아까 제가 전반부에서 보여드렸던 해리케인 선수의 그 발목을 활용한 수비 뒷공간에 지체 없는 오픈 스루. 자, 그 플레이와 더불어서, 자,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다운 경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역시 수비와 수비를 노리는 거 있네요. 수비와 수비 사이는 골이 있고, 무릎과 무릎 사이는 꿀이 있다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유튜브에서. 사실 저라는 사람들, 제가 오늘 유튜브 거의 뭐 신고식 인데요. 인사는 제가 나중에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주식시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축구 관련해서는 아이들 감독하고 있어요. 무보수로. 자, 뭐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저는 자격증 같은 것은 하고는 별로 그렇게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 위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 본업은 주식입니다. 주식에서는요, 게시판이라는 무대가 있었어요. 게시판, 뭐 네이버 게시판, 뭐 팍스넷 게시판. 자, 이때요, 대한민국 3대 명필이라는 닉네임의 소유자입니다. 주식에서 대한민국의 3대 명필이 뭐 필요하나? 명필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무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수 있죠. 또한 주식의 특성은 때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 어떤 테마가, 요즘으로 하는 인공지능 테마가 이제 이렇게 바람에 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섹터 또는 테마가 바람에 불 때 어떤 대장이 있는데,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꼭 그런 종목만 다가 아니잖아. 사람들이 미처 모를 뿐 진짜 보석이 박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발굴 안 되고. 자,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어떤 게시판이라는 어떤 무대에 설득력이 있던 어떤 언어와 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런 플레이죠, 일종의.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유튜브 처음 진출한 지금 본인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인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자, 그런 사람이 지금 말로써, 이제는 글이 아니라 말로써 유튜브로 진출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았으면 어쩔 수.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서는 주식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군중들이라는 것과, 주식시장에서 말하면 95대 5의 게임이거든요, 주식에서는. 그런데 이때 95는 군중들이고 5%는 스마트한 사실 선수들이죠. 그런데 늘 스마트한 선수들과 95%
외 개미들과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완전 180도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기냐? 당연히 5%가 이기겠죠. 그런데 어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일어나는 또는 종목을 보는 안목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명히 틀려요. 이 둘의 집단은. 저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다. 저는 심지어는 축구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외람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축구 사태, 크리스만 또는 정몽규 관련해서도 군중들이 지금 뭐 정몽규 나가라, 크리스만 아웃, 막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마인드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군중들이, 한국 축구 팬들이 뭔가 잘못된 어떤 선택을 또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어쩌면 크리스만은 우리 한국 축구한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감독일 수도 있다. 막 그런 어떤 생각들을 그동안은 제가 유튜브를 게시판에서 주식의 무대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뿐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제가 이번에 축구 사태를 보면서 뭔가 저도 뭔가 할 얘기 좀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서, 또는 정치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자 이래서 어떤 그 올라운드 플레이어 비슷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런 무대에서 유튜브에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오늘 첫 만남이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에 대해서는, 제목은 박순의 다시 쓰는 한국 축구고 저의 이름은 박순이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앞으로 이제 차차 저랑 같이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